집안이 뭐 넉넉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됐었어요. 무조건 합격해야 됐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알쓸세법 임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는 너무 의욕이 넘치고 뭔가 뭐든 다 잘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막 자신감이 넘칠 때였어요. 그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있었냐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 카페에 네.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좀 알려주시기도 했을 거고. 그때 당시 그분이 남긴 글들은 하나에 전문적으로 열심히 파고 잘 하게 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제가 대학교 복학을 안 했어요. 왜냐면 뭔가 그것만 열심히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대학교도 그때는 공부를 안 해서 수능 점수도 낮아서 흔히 말하는 지방 잡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대학교는 필요 없어. 나는 지금부터 사회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거기서 얻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시작을 했죠. 첫 사회 생활이 PC방 알바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사회가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꼈죠.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PC방 알바로 돈을 벌면서 내가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야지 하고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면 항상 자격 요건이 4년제 대졸자 부터니까 최종 학력이 이제 학력으로 보면 고졸인 거잖아요. 네. 대학교 졸업을 안 했으니까. 이게 항상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향상 내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막연하게 그냥 대기업 막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고, 회사들을 다녀도 비정규직 아니면 계약직 같은 거 아니면 파견직, 어느 그 인력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인력 회사가 어디다가 파견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래봤자 이제 최저임금 받는 수준이니까, 그때가 몇 년도야? 2000년 후반, 2008년, 9년? 네. 이때쯤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110만 얼마? 최저임금으로 받는 거. 그렇게 막 전전하게 되면서 이게 세상이 쉽지 않구나.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막 여기저기 회사 막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한 군데가 세무사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자격이 없었어요. 고졸 이상 뭐 이렇게만 돼 있었고, 그리고 하는 일은 영업사원, 막 돌아다니면서 기장하는 업체들 영업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면접을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딱 면접을 보는 세무사님이, 이러면 좀 죄송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좀 맹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사자로서 전문직이면 똑똑해 보이고 영특해 보이고 할 것 같았는데 네. 맹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런 분이 세무사라고? 제가 그때 느낌이 그랬다는 거고, 그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뭐 만만한 건가? 이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세무사 카페 시험 준비하는 방법 찾아보니까 합격 수기가 막 있잖아요. 근데 합격 수기 다 좋은 사람들이 올릴 거 아니야. 어떤 합격 수기를 읽었는데 그 합격 수기가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한 번에 생동차, 그러니까 1차 붙고 그에 2차 붙는 거 첫 트라이에 해서 1년 안에 끝냈다는 거예요. 이건 해볼 수 있는 거구나. 왜냐면 좀 세무사님이라고 해서 봤던 분이 약간 맹해 보이고, 합격 수기를 보니까 뭐야 이거 1년 안에 다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이 세무사는 회계사 같이 뭐 학점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토익 점수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거다 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다가 거기서는 금방 나오고 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평택에 있는 기숙사 공장을 들어갔어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면 끝나. 그러면 이제 기숙사니까 바로 6시에 집이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 남잖아. 네. 엄청 남거든요. 12시까지 6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리고 낮에는 돈을 버니까 그러면은 내 수험 준비하는데 돈도 부족하진 않겠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요건이 토익 점수 700점이 필요했어요. 토익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읽고 저기 하는 거는 해석하고 독해 해석 문법이랑 독해는 풀 수가 있겠는데 듣기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들려. 그래갖고 그때 종로 쪽에 속성으로
편법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런 걸 연상해서 답을 푼다. 네. 그런 거. 그거 들어서 그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지막에 800 몇 점 점수 확보하고 그때 이제 저도 이게 되는구나. 나 영어 잘하나? 막 이 생각했었는데 네. 그 토익 점수를 확보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알아봤죠. 쭉 이제 그때는 종로 쪽에 회계사, 세무사, 그러니까 수험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많아졌었어요. 3개, 4개 정도 큰 학원들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한 학원이 주말 직장인반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평일에 평택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올라와서 토요일, 일요일은 세무사 그 시험 수업 강의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했죠. 근데 직장인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모든 용어들이 다 낯설어서 따라가는데 좀 버거웠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아니까 그때 강사님이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 갔죠. 시험에서 자주 나온 주제들만 공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자주 나오는 것만 추려가지고 그것만 다 맞자라는 전략으로 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 응시하게 됐는데 아직도 생생한 게 제가 1차 시험은 한 번에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붙었냐면 재수가 좋았던 게 1차 시험은 구성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상법, 재정학 이렇게 4과목을 보거든요.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세법이 90분에 다 푸는 건가? 80분인가 생각 안 나네. 근데 막 풀다가 앞에 이제 감독관이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마킹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푼 거를 보니 남은 문제가 20문제가 남았어. 망했다. 어떻게 일단은 마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판단한 건 뭐였냐면 내가 풀었던 문제들은 다 맞는다 가정하에 그러면 나머지 안 푼 문제들 중에 내가 풀었던 문제가 다 맞는다고 하면 가장 번호가 안 나온 게 뭐지? 네. 그게 2번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2번을 한 10몇 문제를 그냥 쭉 2번으로 찍었지.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 14문제인가 그거였는데 거기서 한 10문제가 맞은 거야. 그래갖고 1차 합격한 거야. 그거 만약에 다 틀렸으면 꽈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준비반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절망을 한번 했죠. 왜냐면 직장인반으로서 속성으로 배웠잖아요. 2차 그 시험반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1차는 객관식이라 모름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2차는 주관식이고 서술이에요. 모르면 못 써. 이만한 주제들이 막 나오는데 뭐 하나도 풀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절망하고 안 되구나. 차라리 1년 더 유예로 넘어가야겠구나. 1차 합격하고 그해 2차 합격하면 동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첫 트라이 때 한 번에 1차, 2차 붙어버리면 그걸 생동차라고 하는데 동차는 안 되겠구나. 1년 넘겨서 유예 때 합격해야겠구나. 라는 전략으로 아예 바꿔버렸죠. 그래갖고 네. 그때 그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한 3개월 정도 있나? 기간이?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유예로 넘어갈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설렁설렁 해버린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어. 그러면서 그때 학원에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게 또 이제 나중에 제가 2차 유예 때 떨어지는 계기도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차는 과목이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총 4과목이거든요. 꽈락은 40점 미만이면 꽈락이에요. 40점 꽈락 없이 등수로 저 때는 620명 뽑았나 그랬어요. 620등 안에 들어야지 합격이에요. 그런데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거고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 법인세 계산하고 부가세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법학 1부는 국세, 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인가? 이걸 이제 서술하는 거고 주제를 주면 세법학 2부는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하나 뭐지? 기억도 안 나.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주제를 주고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 국세기본법이면 국세기본법에서 배운 법의 논리로 풀어내는 거지. 2차 유예를 제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저한테서 가장 어려웠던 게 비전공자니까 세법 글자로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무회계는 회계학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 복식부기, 수익, 자본, 부채,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속성으로 배웠잖아요. 직장인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치명적으로 이게 빨리 터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공부는 이제 꾸준히 하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는 한 달에 우리 한 번만 보자. 그 친구도 같은 공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3개월 전에 그 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네. 이별 통보를 받고 저는 많이 좋아했는데 이거 2차 시험 합격하고 내가 세무사 합격하면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면서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해줘야지.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별 통보를 받고 어디 가서 막 하소연도 못하고 시험이 이제 불과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 도서관에서 깜깜한 데서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겠어요? 여기 순간순간 울컥울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꾸역꾸역 이제 붙잡고서는 2차 시험 응시하러 갔는데 제가 재무회계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재무회계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꽈락으로. 근데 그게 웃긴 게 이것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제가 보통은 먼저 시험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감독관이 시험지를 딱 주고 덮으란 말을 안 해. 그러면 굳이 내가 자진해서 덮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첫 페이지 있잖아요. 첫 페이지를 막 눈으로 막 읽고 머리로 막 푸는 거예요. 땅 하면 뭐 풀어야지 한 생각으로 막 풀고 있어. 아싸 하면서 1-1, 1-2, 1-3, 1-4 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땡 하자마자 그걸 막 계속 풀었어. 아싸 그러면 우리가 4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3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아싸 시간 엄청 세이브 됐다 하고 넘겼는데 네. 1-5, 1-2 이게 있는 거. 거기서 순간 네.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 순간. 그러면서 망했다. 그래갖고 문제를 읽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 막. 식은땀 나고 망했다 이 생각만 들고 머리는 하얘지고 바들바들 떨었죠 속으로. 그래서 재무회계 넘기고 원가관리 회계부터 풀자 하고 원가회계를 푸는데 그것도 또 내가 약한 주제가 나왔던 것 같아. 어찌어찌 풀었어. 풀고 다시 재무회계로 넘어서 푸는데 망했다라는 그 단어가 머리를 지배하니까 네.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눈에 막 안 들어오고. 그러고서 이제 끝났어. 그래갖고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망했다. 뭐 됐네 속으로.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시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래 어쨌든 내가 푼 거는 못 푼 문제도 있지만 풀었던 것들이 다 맞는다고 하면 40점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꽈락은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에서 점수를 많이 받자. 그래.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쭉 풀었어. 풀고선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고생했다고 제가 동대문 쪽에서 시험을 봤나 그랬어요. 와가지고 그 근처에서 동대문 닭칼국수 먹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를 털어놨지. 그러니까 이게 혼자 막 풀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쯤에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보고 3개월 동안 비잖아요. 어디 가서 일도 못 하겠고 회사 취업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취업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졸이니까 다 떨어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면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차부터 다시 봐야 돼. 그러면 1차를 다시 보려면 토익 점수가 필요해. 그럼 네. 토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냥 편하게 토익 공부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표가 딱 됐어. 점수를 딱 봤는데 회계학 일부가 37.5인가로 꽈락이 난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점수는 됐는데 그래서 그걸로 떨어졌죠. 어. 그러면 한 문제였어요. 2.5점이 부족해서.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대성통곡을 했던 날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한 번 더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때도 어머니가 식당 설거지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모의고사반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는 거, 이 정도. 그리고 필기구 같은 거 어머니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토익 시험, 그때는 이제 토익도 700 넘기는 거는 어렵진 않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바로 토익 점수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1, 2차 준비를 했죠. 그때 1차 시험은 저의 다짐은 이건 운전면허 시험이야. 누구나 다 붙어야 돼. 네. 누구나 다 붙는 거고 붙는 거는 무조건이고 몇 점으로 붙느냐가 중요해. 이제 3년차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차에서 수석해야지. 점수 무조건 고득점으로 수석을 해야지. 아니면 난 떨어진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또 했죠. 그리고 1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당연히 정말 열심히 해서 다 풀어냈단 말이에요. 2차 유예까지 떨어지고 나서는 독서실 다녔었거든요. 네. 집 앞에. 독서실 가보셨잖아요. 다 꺼져 깜깜하고 그리고 뭔가 혼자 이렇게 딱 칸막이에 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립 도서관을 갔어요. 거기 좀 빵 터져 있고 사람들도 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 옮기고 독서실비 이제 아끼고 도서관이 아침 7시에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7시 한 반쯤 전후로 거기 도착해서 앉아서 공부해갖고 한 10시쯤에 나왔어요. 밤 10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차 시험 볼 때 완전 제 기준으로는 너무 쉽게 풀었는데 재정학에서 이제 채점하는데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법 저는 행정소송법을 했나? 선택 과목은 점수 높게 나왔어. 70점, 80점, 뭐 90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와. 마음가짐이 그랬으니까. 이거는 수석이 아니면 난 떨어진 거라는 마음으로 막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재정학을 봤는데 재정학이 앞 페이지가 다 틀린 거예요. 그것도 꽈락이 있거든요. 네. 40점 밑으로 오면 꽈락이 다 떨어지는 거라면. 오!
내가 어떻게- 심장 철렁했는데 네. 뒷장에서 이제 맞춰갖고 50 몇 점으로 다행히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응시할 때 제가 2차 유예 때 재무회계로 떨어졌잖아요. 그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시험 당일날 네. 어떻게 했냐면 재무회계 시험 때 1차 그 재무회계 객관식 문제를 막 풀었어요. 감독관이 오기 전까지. 왜냐하면 재무회계가 머릿속에서 막 돌고 있어야 문제지를 딱 받으면 풀 수 있겠구나. 그때 2차 유예 때 떨어진 그 한이 있어갖고 다행히 잘 풀고 큰 사고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회계학 2부를 보는데 기억나는 게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문제수가. 근데 제가 그거 다 풀어내고 딱 찍었는데 종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지. 이거 사람이 풀으라고 내는 문제냐고 막 무슨 막 출제자 막 욕하는 게 막 들려. 나 이거 다 못 풀었다 막 어쩐다 하면서 네. 난 다 풀었는데? 이거 봐라. 우리가 이제 620등에서 자르잖아요. 어쩌면 나 풀겠는데? 아싸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세법학으로 넘어가서 세법학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세특례 제한법이거든요. 그 조특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주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진짜 100개는 되나? 그러면 뭐 감면이나 공제받는 부분에 대한 그 무슨 취지 네. 그 다음에 그걸 받기 위한 요건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 사후관리 등등등 그걸 막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100여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나오면 내가 못 외운 데서 나오면 그러면 20점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꽈락의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세법학 2부가.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때니까 많이 외웠어요. 조특법을. 100%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 60%, 70%는 외운 것 같아. 딱 감독까지 또 오셨어. 그리고 세법학 2부 문제지를 딱 주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외운 게 나왔나? 근데 전날 딱 봤던 게 나온 거야.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침착해 이러지 마 하면서 이제 풀었죠. 그리고 나서 가채점을 이제 막 해보니까 합격하는 점수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죠. 나는 합격했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서 이제 합격자 발표 때 보니까 정말 합격했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세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세무사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었잖아요. 버는 것에 대한. 시작하고 나서는 충족이 되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부족하죠. 지금은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혼자 버는 거면 충분한데 식구가 생겼으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져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합격하지 못했다면, 계속 고졸자였고 계속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뭐 어디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지금 아마 최저임금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요즘 많이 하는 쿠팡 알바나 쿠팡이나 뭐 배달 뭐 이런 걸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디든 제가 쓰임받지를 못했잖아요. 내가 지원했는데 학력이 고졸이니까 다 떨어지고 그리고 집안이 뭐 넉넉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됐었어요. 무조건 합격해야 됐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기부여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세무사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결국엔 지금 AI 시대로서 전문직의 자리가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에서.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AI가 대체할 거고 또 그걸 소비자들은 많은 부분을 AI를 통해서 정보를 다 얻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저랑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챗 GPT로 확인해보고 그걸 저한테서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챗 GPT스러운데?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그 검색해봤다고. 아,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다. 아직은 챗 GPT가 틀린 것들이 많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걔도 이제 그걸 숙달을 되면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일하는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고 전문직이 AI가 뭐 돼서 사라질 직업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세무사 법이 있고 뭐 회계사도 뭐 금감원 뭐 해서 외관법이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도장을 찍고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많은 부분을 AI가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업무의 방식이 좀 많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다른 데서도 얘기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점점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근데 사람은 수명이 한정돼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
죽었을 때 내는 상속세 이슈가 있고 결국엔 또 뭐 AI가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그러면 그걸 또 처리해주는 건 세무사들이 처리해야 하니까 상속세 신고하고 하는 거. 어쨌든 기존에 쭉 이어왔었던 기장과 신고에 대한 업무 영역이 좀 축소는 되고 다른 부분에서 그게 또 채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속세 신고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응시생분들 또는 세무사 시험을 봐드릴까 하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사자라는 전문 직업을 갖는 건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덜 벌고를 떠나서 사회에서 신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하면 결국 엉덩이 싸움이다. 이게 언젠가는 붙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가 합격했을 때 동기분 중에 13년 차에 붙은 분도 봤어요. 언젠가는 붙더라고. 그거를 얼만큼 내가 줄이느냐의 싸움인 거니까 한번 응시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엉덩이 딱 붙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붙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